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자금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죠? 주거래은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은행을 가게 되어 있죠. 뭐 은행에서 뭐라고 하죠? 담보나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중소기업한테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소기업한테도 중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금리, 보증료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9개월 탑5 관련돼서 정리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볼 거고요. 자격 조건이라든지 금리, 보증료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9개월 탑5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17개 광역단체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곳이죠. 여기에 소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보증서 기반이죠. 마찬가지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럼 뭐다? 간접대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증은요, 이렇게 80에서 90%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한 90%에서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가 매우 빨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단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신용정보 동의해서 바로 한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일, 5일 뒤에 실사가 나와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럴 때는 얼마죠? 5천에서 1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억 이상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중점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일반 보증은 85%, 정책자금 연계하면 90%, 특례보증 95%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업종, 음식점도 되고요, 편의점도 되고요, 카페도 되고요. 안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단 사행성, 뭐 도박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겁니다. 자격 조건 3가지 핵심입니다. 사업자 요건은요, 개인, 법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그 다음에 제조업은 연매출 10억 이하, 서비스는 5억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소기업도 되는데 아까 중소기업은 좀 뺍니다. 중소기업도 돼요. 매출 30억 이상도 되고 할 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600점 이상, 600점 이하일 때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좀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연체는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연체 조건은요, 또 30일 이내, 뭐 90일 이내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자가진단표에 봐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사대보험 체납 있을 장애 안 되죠. 국세 체납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방세 체납 있을 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체납 있으면 진행을 하고 해도 좀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기본은 큰일 나죠.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도, 운전 1억, 시설 2억 선인데 일반적으로 0.5에서 1억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상을 하려면 정책자금을 연계를 해야 돼요. 이거는 5억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이건 소상공인일 거고요. 소상공인이 추천서 있죠. 소상공인 특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례로 해서 한도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금리죠. 금리는 일반적으로 3.3에서 5.5에 은행마다 다 달라요. 이자 보존 혜택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자 보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쌀 때는 2%대에서 3%대 받아볼 수 있다. 그런 게 아닌 일반 보증 있죠. 음식점이나 이런 금리로 나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료는 0.5에서 2%인데 한 1%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는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가능한데, 이게 5년 단위로 간단 말이죠. 뭐 2년 거치에 3년, 뭐 1년에 4년 이러다 보니까 5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1억이다라고 하면 500만원. 이건 사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가시긴 하니까 개인 사업자 딱 가서,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개인정보 허가나면 한도가 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되는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본인이 찾아가시거나 담당자가 좀 괜찮으면 찾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내가 어떤 혜택이 되는지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실사가 있죠. 실사 때 추가 필요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오셔가지고 좀 편안한 상황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단 한도가 좀 크거나 이럴 때는 디테일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실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심사 승인 후 보증료를 먼저 내야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보증서를 진행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보증은 10일에서 15일이고
흉내는 뭐 예전에 막 코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막 3개월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중요한 거죠. 9개월 탑5예요. 연체 체납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고위험 업자, 적자는 안 되죠. 음식업, 숙박업 적자인 상태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단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고위험 업종인 경우인 거고요. 전자상거래나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적자여도 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거기 안에 보증 내용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재무제표 부실, 미제출, 재무상태 증빙이 부족하면 신뢰의 부결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보고 따지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과도한 기존 채무, 대출이 많으면은 잘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DSR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누락 서류. 이게 좀 많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 부채를 누락시켜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부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조금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불이유로 빠질 수 있다 보니까 거절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공 노하우,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죠. 그 다음에 부결 사유를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자금이 진행하다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알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표님들 기관에서 다음에 오시면 다음 결산 끝나면 해드릴게요 라는 소리를 듣고 될 줄 알고 가만히 계셔서 또 그대로 갑니다.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거를 개선해야지 아셔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실사 때 온 담당자하고 원활한 소통을 좀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보증료 한 번에 내야 되나 선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까 일부 분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5년치를 한 번에 내는데 상품에 따라서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보증서 만약 5년 1억짜리를 500만 원을 다 냈어요. 프로라고 하고 중간에 만약에 상환을 한다. 그럼 1할 계산하거든요. 보증료를 냈던 금액에 대해서 1할 계산해서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냈고 3개월만 쓰고 갚으면 나머지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다 그거를 돌려줍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자 보존 종료 보존액만 사라지고 은행 기본금리가 유지가 되죠. 이자 보존 기간 종료 금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존액만 사라지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시도자금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1년에 플러스 2년 주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얄짤 없이 상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는 보증서다. 그래서 직접 대출이 아니고 간접으로 보증을 서주고 그걸 은행에서 받는 거다. 그리고 진행할 때 방문하면 한도가 미리 나올 수도 있다. 실사할 때 담당자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보증료는 한 번에 5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예외에 따라 분납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갓 창업하신 분들은 한 3개월 지나면요, 대표님 신용 등급, 자산 여부, 기업의 보증금에 따라서 대출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방문해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가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3천에서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자금을 해서 할지 아니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시도자금 안 쓰고 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상환에 대해서 나중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